야, 저 여자 다른 것도 판다더라. 늦게까지 남자들 남겨놓고 뒤쪽으로 같이 들어가더라고. 알지? 그런 거.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함께 일하는 동료가 포장마차 여주인을 가리키며 던진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줄 그땐 몰랐습니다. 그 말이 제 시선을 그녀에게 머무르게 만들었고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그 포장마차를 찾게 됐습니다. 제 이름은 강진우, 67입니다. 건설 현장 일용직, 흔히들 말하는 노가다꾼입니다. 대구 외곽에 있는 재개발 현장에서 매일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철근, 모래, 벽돌을 날라가며 하루를 버팁니다. 아내는 5년 전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 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서로 연락 끊긴 지 오래입니다. 사는 곳은 컨테이너 숙소, 퇴근하면 라면을 안주 삼아 소주 한 병 비우고 그대로 잠드는 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날도 똑같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땀에 절어있는 작업복 그대로 공사장 앞 먼지 풀풀 날리는 골목에 있는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질끈묶은 머리에 앞치마 두른 채 말수 적고 표정은 없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던 여자. 그곳에 포장마차 여주인 박선영 씨가 있었습니다. 바카스는 서비스예요. 하루 종일 고생하셨잖아요. 그녀의 그 한마디에 고된 하루의 피로가 풀리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일하고 밥 먹고 잠자는 것이 전부인 삶. 이젠 더 이상 세상 어디에도 제자리는 없다고 느끼던 그 시절. 박선영 씨의 포장마차만큼은 저를 사람답게 대해주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매일 지친 몸을 이끌고 혼자 포장마차에 오는 저에게 그녀는 말없이 눈인사를 건네주곤 했습니다. 말을 걸까 말까, 그녀가 나를 기억할까, 오늘은 인사라도 해볼까, 그런 생각을 반복하던 어느 날, 함께 일하는 김 반장이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야, 저 여자 다른 것도 판대. 늦게까지 혼자 남아있는 남자랑 뒤쪽으로 같이 들어가는 걸 누가 봤다던데? 무슨 말인지 알지? 순간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입에 가져가던 소주잔을 멈추고 박선영 씨를 힐끔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아직도 모르냐? 여기 있는 남자들 다 아는데 돈만 있으면 그거 몸도 판다고.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동안 제 눈에 비친 박선영 씨는 언제나 성실하고 정직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밤에 몸을 파는 일을 한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런 분이 그런 일을 말도 안 되는 헛소문 퍼뜨리지 마. 진짜야.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러던데. 저는 다시 한번 박선영 씨를 바라봤습니다. 지친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 그러나 항상 정갈한 모습과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태도. 그런 그녀가 밤이면 다른 일을 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문을 듣고 나니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괜히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소주 한 병 드릴까요? 유난히 봄바람이 살랑이던 어느 날 그녀가 저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소주 한 병이랑 꼼장어 하나 주세요. 안주도 나오기 전에 소주 한 잔을 입안에 털어버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자리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저는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항상 혼자서 드세요? 가끔은 같이 일하는 분들과도 어울리는 게 어때요? 구수한 꼼장어 한 접시를 놓아주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혼자가 편해서요. 사람들 많은 곳은 어색해요. 아, 그렇군요. 각자 사정이 있으니까요.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 깊은 슬픔을 느꼈지만 곧 다른 손님을 맞이하러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포장마차에 손님이 다 빠져나간 늦은 밤, 그녀와 단둘이 남은 그 자리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장사 끝나셨으면 오늘은 같이 한잔 하시는 거 어떠세요? 제 말에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혼자 마시는 것보다 덜 쓸지도 모르겠네요. 그녀는 종이컵 2개를 꺼내 조심스레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단둘이 술잔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간엔 아무도 안 오거든요. 혼자 정리하면서 마시는 술이 제일 쓰더라고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매일 오시는데 이름도 모르고 있었네요.
강진우라고 합니다. 67살이고요. 아, 진우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저는 박선영이에요. 65살이고요. 서로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니 더 편안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진우 씨는 참 조용하세요. 몇 번을 오셔도 늘 말 한마디 안 하시고, 그래도 저는 오실 때마다 반가웠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왜 매일 혼자 오냐고 묻지 않으셔서 고마웠습니다. 그녀는 조금 놀란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씀 잘하시네요. 말이 없으신 줄 알았는데, 저도 사람입니다. 말을 안 하는 것뿐이지 누군가와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술을 마셨고 저는 조용히 술잔을 채워주며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선영 씨는 여기서 장사한 지 오래됐어요? 네, 벌써 5년이 넘었네요. 처음엔 잠깐 하다 그만둘 생각이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됐네요. 실례지만 혹시 남편분은요? 늦은 시간까지 항상 혼자서만 일하시는 것 같아서요.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말이 없던 그녀가 소주잔을 비우며 덤덤하게 얘기했습니다. 오래전에 갈라섰어요. 이혼한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지금은 외곽에 있는 임대 아파트에 혼자 살아요. 딸이 하나 있긴 한데 독립한 후로는 이제 연락도 잘 안 해요. 진우 씨는요? 저도 혼자예요. 아내는 5년 전 암으로 먼저 하늘나라로 갔고 아들은 서울에서 살아요. 명절에도 잘 안 만나요. 우리는 비슷한 처지에 서로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그녀의 진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 반장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솔직히 궁금했지만 감히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실수처럼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선영 씨, 네, 사람들이 그러는데 혹시 밤에 다른 일도 하신다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선영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술병을 내려놓는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런 분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쪽도 결국 똑같은 사람이었네요. 선영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 소문을. 이제 가세요. 문 닫을 시간이에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선영 씨는 이미 뒤돌아 설거지를 시작했고 그녀의 등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사과해도 그녀는 더 이상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포장마차를 나왔습니다. 다음 날 일이 끝나자마자 포장마차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몸이 좋지 않아 잠시 쉽니다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포장마차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선영 씨의 소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내 입에서 나온 그 어리석은 질문 하나로 그녀가 사라졌다는 사실만 알 뿐이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저녁, 포장마차는 여전히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녀를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문득 그날 대화에서 그녀가 살고 있다고 말했던 동네가 생각났습니다. 외곽의 작은 임대 아파트 단지에 혼자 살아요. 무작정 그 동네로 향했습니다. 물론 정확한 주소도 모르고 그녀의 연락처도 없었지만 뭔가에 홀린 듯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저기요. 혹시 박선영이라는 분 아세요? 60대 중반이고 포장마차 하시는. 지나가는 사람마다 물었지만 아무도 모른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지친 마음으로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진우 씨? 뒤에서 들리는 익숙한 목소리에 돌아보니 선영 씨가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핑크색 카디건을 걸친 그녀의 모습은 포장마차에서 보던 것과 달랐습니다. 더 여성스럽고 왠지 더 연약해 보였습니다. 선영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해서 가게 문이 계속 닫혀 있어서 걱정됐습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영 씨는 한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차라도 한잔 하고 가세요.
그렇게 저는 선영 씨의 집에 처음 발을 들였습니다. 방 2개뿐인 작은 아파트였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거실 테이블 위에는 약봉지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디 안 좋으세요? 그냥 오래된 병이에요. 며칠 전부터 허리가 너무 아파서 가게도 못 열었어요. 선영 씨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 포장마차를 열지 못했다는 사실에 미안함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열지 못하셨군요. 제가 괜한 오해를 했네요. 아니에요. 사실 그날 진우 씨 말에 너무 힘들었어요. 가게 문을 닫은 건 병 때문이지만 다시 가게를 열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한동안 침묵 속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선영 씨가 먼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제가 너무 기분이 상했어요. 여기서 5년 넘게 살았는데 아직도 사람들은 저를 그런 눈으로 봐요. 낮에는 포장마차하고 밤에는 몸 파는 여자. 처음엔 화내고 설명하려고도 했지만 이제는 지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아니에요. 사실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있으니까요. 선영 씨의 고백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혼하고 딸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빚에 시달릴 때였어요. 포장마차로는 생활비도 빠듯했고요. 그때 단골 손님 중 한 사람이 제안을 했어요. 밤에 자기 친구들 모임에 와서 술만 따라주면 돈을 많이 준다고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딸 학비가 밀려서 몇 번 갔어요. 선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더 이상의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본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렸나 봐요. 이제는 그런 일 안 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런 여자로 불리는 거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오해로 상처받은 그녀의 모습에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럼 포장마차는요? 다시 열 생각 있으세요? 계속해야죠. 대출받아서 차린 가게인데 아직 갚아야 할 빚이 많아요. 몸만 좀 나아지면 다시 시작할 거예요. 선영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혹시 그 약은 다 뭐예요? 전 남편한테 맞아서 생긴 후유증이에요. 척추가 안 좋아요. 가끔 심하게 아프면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우울증 약도 있고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사랑과 이해가 가장 필요한 사람인데 세상은 그녀에게 더 큰 상처만 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울 일은 없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그냥 혼자 조용히 살려고요. 말끝을 흐리는 선영 씨의 눈에서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문득 제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내일 병원에 같이 가도 될까요? 진료받으시는 거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선영 씨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우 씨. 근데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시려는 거예요? 그 질문에 저도 명확한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녀의 슬픔이 마치 제 것처럼 느껴졌고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냥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라서요. 그렇게 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선영 씨의 눈빛이 오랜만에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9시에 여기서 만날까요? 네, 꼭 올게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은 왠지 별들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속한 시간보다 30분 일찍 선영 씨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제 선영 씨의 집에서 과일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급하게 마트에 들러 사온 것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선영 씨가 나왔습니다. 가볍게 화장을 한 그녀의 모습은 포장마차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단정해 보였습니다. 벌써 오셨네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그리고 이건 작은 선물입니다. 과일 바구니를 건네자 선영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거 안 사오셔도 되는데. 영양제 드시는 것보다 생과일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선영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바구니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받아보는 선물이네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은 대구 시내에 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선영 씨는 제게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20대 초반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집에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술만 마시면 벨트를 풀고 몇 시간 동안 때렸어요. 10년 넘게 참았어요. 딸아이 때문에요. 그런데 어떻게 벗어나셨어요? 어느 날 제가 병원에 실려갔어요. 남편이 술에 취해서 저를 계단에서 밀어버린 거예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경찰에 신고해 주셨고 상담사분이 이혼을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겨우 빠져나왔죠. 정말 힘드셨겠네요. 그래도 딸이라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딸 하나만 보고 살았거든요. 어려움 겪으면서도 대학까지 보냈는데 선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은 왜 연락을 안 하세요?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그 친구가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엄마가 그런 일 했다는 소문도 들었나 봐요.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니 이제는 명절에도 오지 않아요.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선영 씨의 눈에 깊은 슬픔이 어렸습니다. 제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가 하늘로 먼저 떠난 후 저도 아들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서 선영 씨가 진찰받는 동안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의사는 척추 디스크가 심하게 진행되었다며 수술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선영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술비가 얼마나 들까요? 의사가 말한 금액을 듣고 선영 씨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나오는 그녀의 표정에서 절망이 보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지금은 수술할 형편이 안 되네요. 좀 더 약으로 버텨봐야겠어요. 선영 씨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갑자기 제 통장에 있는 얼마 안 되는 돈이 생각났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안을 했다가 선영 씨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까봐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밥 한 끼 해드릴까요? 요리는 잘 못하지만 김치찌개는 자신 있어요. 선영 씨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다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67세 남자분이 요리를 하신다고요? 아내가 아프고 나서 배운 거예요. 누구든 배우면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럼 감사히 먹을게요. 대신 제가 반찬 좀 준비할게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장을 보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선영 씨는 물건을 고르는 눈이 까다로웠고 저는 그런 그녀를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뭐가 그렇게 웃기세요? 아내가 생각나서요. 선영 씨처럼 꼼꼼하게 장을 봤었거든요. 선영 씨는 잠시 멈춰 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아내분을. 네. 그런데 살아있을 때 잘 표현하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돼요. 저도 비슷해요. 딸한테 더 잘해줄 걸 하는 후회가 매일 밤 찾아와요.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선영 씨의 집에 돌아와 저는 약속대로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드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선영 씨는 제가 가져온 재료로 몇 가지 밑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와, 진짜 맛있네요. 어디서 이렇게 요리를 배우셨어요? 선영 씨가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먹고 감탄했습니다. 요리 유튜브요. 요즘은 유튜브에 안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진우 씨,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김치찌개는 이렇게 맛있게 못 끓여요. 선영 씨의 칭찬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그 순간은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난 후 설거지를 하면서도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우 씨,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계속 공사장 일을 하실 건가요? 몸이 따라주는 한 일은 해야죠. 다른 기술도 없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은퇴 계획 같은 건 없으세요? 이제 쉬어야 할 나이 아닌가요? 사실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급급했을 뿐 미래를 계획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계획이라 특별히 없어요.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다가 더 이상 못하면 그땐 그때 생각해 보려고요. 저도 비슷해요.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앞날을 계획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더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게 어느새 창밖은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네요. 오늘 하루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한 시간이 참 좋았어요. 선영 씨의 말에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내일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산책 어떠세요?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실 것 같아서요. 선영 씨는 잠시 고민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내일 공원에서 만날까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날마다 이어졌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때로는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선영 씨의 요리 솜씨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포장마차를 했던 실력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진우 씨,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특별히 만든 양념게장이에요. 와, 이건 정말 식당보다 맛있네요. 정말요?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진짜 대단해요. 이런 실력으로 왜 포장마차만 하셨어요? 선영 씨의 눈빛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기회가 없었어요. 몸도 아프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도 있었고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세상의 편견이 한 사람의 꿈과 가능성을 얼마나 가로막는지 깨달았습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예요. 선영 씨 요리 실력이면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그런 꿈보다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소원이에요. 선영 씨의 말에서 체념이 느껴졌습니다. 약 한 달 정도 그렇게 지냈을 때 공사장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사가 일찍 끝나게 되어 모든 일용직 노동자들이 2주 후면 일을 마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우 형, 다음은 어디로 갈 거야? 동료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아직 생각 중이야.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선영 씨 곁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제게는 새로운 삶의 의미가 되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선영 씨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공사가 곧 끝난대요. 2주 후면 인부들도 떠나야 한대요. 순간 선영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다른 공사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멀리 다른 곳으로요? 사실 여기 남으려고요. 여기요? 하지만 일자리는요? 다른 일을 찾아볼 생각이에요. 제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선영 씨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여기 남으려고 하세요? 용기를 내어 진심을 말했습니다. 그건 선영 씨가 있으니까요. 그 말에 선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 이런 말 처음 해봐요. 나이 60 넘어서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하지만 선영 씨를 만나고 제 인생에 다시 봄이 온 것 같아요. 선영 씨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저도 진우 씨가 곁에 있어 주셔서 너무 행복해요. 하지만 걱정돼요. 사람들이 또 저를 어떻게 볼지. 사람들이 뭘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의 행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선영 씨는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요? 네, 함께라면 괜찮을 거예요. 약속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였던 두 사람이 서로에게 기대며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저는 다행히 선영 씨 아파트 근처 작은 마트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선영 씨와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선영 씨의 건강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매일 함께 산책하고 제가 배운 간단한 스트레칭을 알려주면서 그녀의 허리 통증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진우 씨, 요즘 정말 통증이 줄었어요. 그게 다 선영 씨가 열심히 운동해서 그래요. 의사 선생님도 수술 전에 운동으로 상태를 좋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혼자였으면 이렇게 꾸준히 못했을 거예요. 진우 씨가 매일 챙겨주시니까요. 선영 씨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건 이런 느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영 씨에게 제 마음을 정식으로 고백하기로 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조금 늦게 만났지만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변공원에서 함께 산책하며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선영 씨, 우리 앞으로 남은 인생 함께해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선영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선영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진우 씨, 정말이요? 네, 진심이에요. 우리 나이에 이런 고백이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말을 마치기도 전에 선영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습지 않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인걸요? 그렇게 우리는 선영 씨의 아파트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행복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집으로 걸려온 전화 한 통, 제 아들 재호였습니다. 아버지, 소문이 사실이에요. 지금 어떤 여자랑 같이 살고 있다는 게. 아들의 목소리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재호야, 네 엄마가 하늘로 떠난 지도 5년이 넘었다. 내가 평생 혼자 살 거라고 생각했니? 하지만 아버지, 그 여자 소문이 안 좋은 여자라면서요? 이웃 어르신한테 다 들었어요. 그러고도 엄마 무덤 앞에서 얼굴 들 수 있겠어요? 그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선영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소문은 그저 소문일 뿐이야. 너도 만나보면 알 거다. 만날 생각 없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살겠다면 저는 더 이상 아버지를 찾아뵙지 않겠습니다. 통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들과 단절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선영 씨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선영 씨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간 사이 재호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더 생각해보세요. 그 여자와 헤어지면 제가 아버지 모실게요. 서울로 오세요. 내 마음은 이미 정했다. 선영 씨는 내게 새 삶을 주었어. 너는 선영 씨를 모르잖아. 몰라도 됩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데 뭘 더 알아야 하죠? 몸 파는 여자랑 어떡해요? 입 다물어.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재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 여자가 엄마보다 중요해요? 선영 씨와 엄마를 비교하지 마라. 둘 다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선택하세요. 그 여자예요? 저예요? 재호가 단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재호야, 왜 꼭 선택을 강요하니? 둘 다 내 가족이 될 수 있잖아. 불가능합니다. 전 그런 여자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엄마에 대한 배신이라고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결국 저는 말했습니다. 그럼 네 선택을 존중하마. 하지만 내 선택도 존중해줬으면 좋겠구나. 그래요? 이제 끝입니다. 아버지와 저는 더 이상 부자가 아닙니다. 재호는 차갑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이 쾅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가슴에도 무언가 닫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 씨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진우 씨, 저 때문에 아들과 선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제 선택이니까요. 언젠가 재호도 이해할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사랑이 뒤섞인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주변의 시선은 따가웠습니다. 제가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동네 어르신들은 노골적으로 저희가 지나갈 때마다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영 씨도 장을 보러 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 점점 집에만 머물렀습니다. 진우 씨, 때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런 시선을 감당하기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선영 씨가 있으니까 견딜 수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재호에게서 결혼 청첩장이 왔습니다. 봉투에는 제 이름만 적혀 있었고 선영 씨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가세요. 아들 결혼식인데. 꼭 가셔야죠. 선영 씨가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영 씨와 함께 갈 수 없다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날 우리는 집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축복해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선영 씨의 손을 잡고 있자니 이것이 제가 내린 선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진우 씨, 우리 강원도 바닷가 마을로 가요. 제가 젊을 때 한번 가봤는데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거기서 작은 집이라도 구해서 살아요. 선영 씨의 제안에 저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제 퇴직금과 선영 씨가 모아둔 돈을 합쳐 작은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 낯선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새 출발을 했습니다. 이사한 지 6개월. 우리는 작은 텃밭을 가꾸고 매일 바다를 산책하며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선영 씨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아무도 우리의 과거를 모르는 곳에서 우리는 그저 평범한 노부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진우 씨, 후회 안 하세요? 저 때문에 아들과도 멀어지고. 해질녘 바다를 바라보며 선영 씨가 물었습니다. 전혀요. 이렇게 행복한데 무슨 후회를 해요. 우리 앞으로 하루하루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붉게 물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만난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했지만 지금 이 순간 봄바다처럼 잔잔하고 따뜻한 이 시간이 우릴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난과 편견에도 맞설 수 있었던 제 이야기입니다. 소중한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가족의 반대와 세상의 편견마저도 뛰어넘을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그 용기를 냈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합니다. 우리 두 사람의 인생에 뒤늦게 찾아온 사랑은 결국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소중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용기.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었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의 이야기가 따뜻한 위로와 용기로 전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